자, 이번 시간은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닮음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닮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어, 어떤 한 도형을 어,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그지?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그때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해요.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자, 이게 도형의 닮음에 대한 정의야.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자, 요건데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다른 도형이 합동이 되면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닮은 비라고 할 거고, 자, 여기 확대 또는 축소한다고 했잖아. 저거는 길이를 확대 또는 축소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확대 또는 축소라는 거는 길이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각형에,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해봐요. 정사각형, 그냥 단순하게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직사각형이 있다고 쳐봐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다 했잖아. 내가 그냥 2배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의 넓이가 2배 되게끔 한다는 게 아니라 요 가로 길이도 2배로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만큼이었으면 2배로 만들고, 세로 길이도 이렇게 해서 2배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거는 이만한 거였고 가로의 길이 2배, 세로의 길이 2배 되니까 넓이는 4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한다는 거는 길이를 확대 또는 축소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합동이 된다는 건, 합동은 기억나시죠? 합동은 완전히 포개어지는, 그죠? 완전히 포개어지는 두 도형이죠. 포개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자, 요게 정의지만 일반적으로는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닮음이다 그러면은 그냥 모양이 같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모양이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 합동은 이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으면, 크기도 같으면 합동이고, 얘는 닮음은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모양만 같으면 닮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내가 어떤 닮음인 두 도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안 이쁜가? 자,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똑같은 건데 확대를 이렇게 일정 비율로 확대를 한다고 해봅시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ABC라는 삼각형이 있고, 여기 ABC, DEF겠죠? DEF 요렇게. 자, 두 도형이 닮음이래. 그럼 닮음일 때는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하냐면, 자, 표현 방법이야. 닮음의 표현 방법. 자, 여기서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써요. 이렇게. 자, 요거는 S자를 눕혀놓은 것처럼, 혹은 이거 기호 잊어버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왜?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려야 돼.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 이거 거꾸로 이렇게 쓰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알겠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닮음 기호라고 해요. 닮음 기호. 우리 합동 기호는 여기 세 줄 그었잖아. 그죠? 닮음 기호는 이렇게 S자 눕혀놓은 걸로 이렇게 쓰고, 자, 반드시, 자, 중요한 거 요게 닮음 기호고,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반드시 대응점 순서대로 쓴다 이거. 대응점 순서대로 쓴다. 그러니까 A와 대응하는 점 쓰고 B에 대응하는 점 쓰고 C에 대응하는 점 쓰는 거야. 여기 삼각형 ABC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대응점이 뭔데요? 자, 우리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된다며. 그러니까 요 놈을 확대했을 때 얘랑 합동이 된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 포개어지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대응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이면 대응점이 요거 A하고 D, B하고 E, C하고 F에서 세 개겠죠? 그리고 대응각은 이렇게 포개어지는 각, 대응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포개어지는 변, 이런 변들은 대응변이라고 한다 이거. 밑에다 썼어야 되겠다. 대응변. 이해되시죠?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대응변, 대응각. 자, 요거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 여기 세 줄 그으면 합동이고, 우리 이거 세 줄은 얘는 합동을 나타내는 거고, 요렇게 S자 눕혀놓은 거 요거는 닮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도형에서 는 이렇게 되는 거는 넓이에 대한 얘기야. 넓이가 같다 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아까 닮음이라고 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자, 우리, 요 닮은 도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대응하는 변 있죠?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했으니까, 대응변이라고 씁시다. 그냥, 바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거야. 당연하겠죠. 왜 아까 우리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라고 했으니까, 얘를 요 AB 길이도 일정한 비율로, BC도 일정한 비율로, AC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닮은 비라고 할 거다. 닮은 비라고 할 거다. 알겠죠? 그럼 닮은 비는 기억해 주세요.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 닮은 비는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 길이의 비. 아이고, 옆에가 시끄럽네. 자, 중요하니까 길이의 비 강조했어요. 닮은 비는 길이의 비.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거는 이거예요. 대응각의 크기는 얘는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각은 이게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확대가 되면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요 확대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대응각은 그냥 그 크기가 같아요. 그냥 같은 거야. 알겠죠? 모양이 변하면 안 되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은 요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그 정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닮은 비는 그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하니까 뭐라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고
자, 이게 닮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나는 여기 평면 도형만 그렸지만 평면 도형에서 뿐만 아니라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인 도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입체 도형에서도 마찬가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이 되면 닮은 도형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응하는 모서리, 그죠? 얘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야. 비가 일정한 거야. 그지? 일정.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아이고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얘가 이번에는 닮은 비가 되는 거지. 얘가 닮은 비. 근데 결국에는 뭐다? 길이의 비. 이렇게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 입체 도형에 대응하는 면 있죠.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닮은 도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안 그려질까요? 자, 우리 직육면체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직육면체. 직육면체 같은 거, 요런 거를 내가 너무 성의 없게 그렸나요? 여기 두 도형이 닮음이다. 라고 하면 너무 성의 없는데. 자, 요 대응하는 모서리 있죠? 요 길이의 비가 닮은 비고 여기 대응하는 면 있죠? 대응하는 면. 요 앞에 면하고 요 앞에 면은 뭐다? 닮음인 도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확대가 좀 이상하게 됐나 보다. 아무튼 그래요. 요거는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봅시다. 항상 닮음인 도형.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보면 모양이 같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닮은 도형은 모양이 같다. 그래. 요런 정의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면 닮은 도형은 모양이 같다. 그러면 항상 닮음인 도형이라는 건 누가 그려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린다.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닮음인 도형 그러면 자, 원 어때요? 원. 자, 원은 분명히 누가 그려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거 아니야. 그죠?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똑같은 원 모양으로 그리니까. 그죠? 물론 원이 항상 닮음이니까 반원도 항상 닮음이겠죠. 반원.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닮은 도형이고, 그리고 정다각형도 어때? 우리 정삼각형 그러면은 항상 여기 60도짜리로 이렇게 딱 그릴 거 아니야. 한각이 60도인 거, 세변의 길이 똑같은 거. 그죠? 항상 이 모양으로 똑같이 그릴 테니까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 정다각형 그런 것들은 항상 닮음인 도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도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어때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야. 직각이고 여기가 길이가 같도록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가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말고는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그릴 건데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릴 건데요. 어쨌든 직각이고 길이 같고 여기가 45도로 그릴 거 아니야. 그죠? 그 이거 돌려서 확대 또는 축소하면 합동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자, 부채꼴 이거는 뭐냐면 약간 원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원의 중심각은 360도,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똑같게 한 두 부채꼴은, 그죠?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70도 자 60도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요거를 더 줄여 축소를 해. 요렇게 축소를 해서 만든 것도, 그죠?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만든 것도 모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런 거 등등등 이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모양이 같은 거니까, 자 어느 누가 와서 그려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고, 자 입체 도형에서도 항상 닮음인 구는 이제 공 같은 거 있죠. 공, 축구공, 야구공 뭐 이런 거, 여기 공 모양. 자 구나 아니면 혹은 반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반구, 혹은 정다면체, 우리 정다면체 1학년 거에서 배웠죠. 요거 5가지 있는 거, 그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자 정다면체 이런 것들도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그릴 거다. 이런 것들 등등등. 응? 이런 것들은 직접 좀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되셨죠? 자, 요게 기본적인 도형의 닮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